워크숍은 산학연 간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아젠다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특화 주제는 CES입니다. 예, 세계 최대의 테크쇼라고 불리는 역대급 행사죠. 올해는 150개국 4,300개 이상의 업체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 세계와 언론과 산업체가 CES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중국하고 한국 기업이 많았다, 코엑스를 방불케 하는 아시아 CES다, 이런 뒷말도 또 있습니다. 2024년 라스베가스의 CES 현장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발제자분으로서 DNC 바이테크놀로지 박성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한 필드의 생생함, 그런 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차세대 요약 분석기라는 그 의료기기를 가지고 이제 CES에 참가를 했고, 저희 이제 사업 아이템도 소변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이제 소변 검사 방식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의료인들이 그 행위를 하는데 엄청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는 되게 심플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저런 아이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인들의 그 업무의 질을 좀 제고하는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저희가 CES를 이제 나갔고요. 그 아이템 자체가 약간 글로벌 시장을 원래 타겟을 하고 원래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ES라던가 이제 우리가 글로벌 마케팅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많이 찾아보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2021년도 9월 설립됐는데 지금 한 2년 6개월, 7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돼가는 동안 그 IR을 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 중에 나 CES 혁신상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나 CTS ODA 사업 할 거고, 이런 얘기들을 늘 해왔어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이 사업을 하면 항상 그 글로벌 진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그럼 이 글로벌 진출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본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기였었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CES라고 하면 거의 탑티어에 가까운 이런 그 우리만의 어떤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런 것들을 이제 태핑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기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CES가 혁신상 생긴 게 제가 알기로 2019년인가? 그때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유명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람회를 나가더라도 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혁신상을 수상하면 나가자, 아니면 나가지 말고,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상을 타고 나면 우리는 이제 박람회를 갈 거고, 아니면 가지 마. 이제 이런 걸 이제 팀원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고 혁신상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혁신상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많이 따졌어요. 저희는 한 1년 반 전부터 사실 혁신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3회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나갔고, 이제 24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상용화 직전에 우리 아이템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혁신상을 수상할 때 제일 먼저 저 골드 버튼 같은 저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을 꼭 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혁신상 수상한 사람들이 이제 카테고리 태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신청 전에 엄청나게 사례들을 수집 많이 하고,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수상했던 역대 수상자들의 아이템들의 그 혁신적인 포인트들을 어떤 워드로 썼는가, 이런 걸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거 설명을 할 때도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많이 잡아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배 기업들 얘기를 들었을 때 심사위원 리스트가 이렇게 뜨거든요. 혁신상 들어가면은 80명의 외국인들이 막 뜨고, 매일경제 기자분도 있고 한국분도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80명들 중에 우리가 최소한 한 60명 이상의 어떤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낼 건가를 했을 때 글보다는 영상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혁신상을 어플라이 할 때 보면 그 영상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보통 보니까 다들 자기들의 혁신적인 만 설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다르게 준비를 했던 게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함께 영상에 담았어요. 그래서 좀 더 문제와 우리의 이 혁신적인 아이템의 그 차이점을 좀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러면 좀 더 글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오프라인을 했고, 다행히도 이제 이런 영상들을 이제 준비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하니까 다행히도 이제 혁신상을 줬어요. 혁신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박람회를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원래 이 의료기기, 저는 이제 분야가 의료기기다 보니까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 의료기기 박람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국내에서 좀 알아주는
그 의료기기 박람회, 그 한국에서 하는 키메스 같은 의료기기 박람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독일에서 메디카, 뭐 제일 유명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코엑스에서는 맨날 하죠. 저희가 연구소가 이제 상성동 근처에 있어가지고 코엑스 자주 갔는데 매일매일이 박람회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박람회나 전시회에 되게 좀 회의적인 그 사업을 하는 대표 중에 한 명이었었고, 정말 가는 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퍼포먼스가 이렇게 일어나서 어떤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기까지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그런 효과도 나지도 않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일단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정적이었었고, 당연히 저기 CES를 갈 때도 되게 부정적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서 딱 느끼는 거는 혁신상을 받으니까 부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진짜 우리를 찾아보고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서 뭐 투자가 됐건, 뭐 총판을 받아가건, 판권을 달라고 하건,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건, 지금 당장 구매가 되냐고, 이런 문의들이 되게 좀 디테일하게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이제 혁신상을 받게 되면 이제 그 개별 부스 말고 혁신상만 전시해놓은 부스를 따로 주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그 장비 앞에다가 QR코드를 붙여놨어요. 저희 부스를 찾아오게 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직접 찍어보고 관심 가지면서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오는 어떤 그런 이정표의 느낌이 됐던 것 같아요. 혁신상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CES 이제 2025로 준비를 한다면 꼭 혁신상이라는 이정표를 만들고 이 사업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제 어쨌든 효과는 혁신상을 받은 기업의 부스와 안 받은 기업의 부스는 확연하게 차이는 좀 납니다. 그 이후에 피드백이 오거나 뭐 한국에 돌아와서 메일링이 오는 것도 진짜로 디테일한 메일링이 오고요. 바로 NDA가 막 날라와서 같이 NDA 쓰기도 하고, 투자사들이랑 저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사들이랑 이제 그런 좀 그 진짜 눈에 가시적인 효과들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좀 고민을 하는 건, 유레카 파크에 있다가 제가 이제 LVCC 이제 그 라스베가스 컨벤션 메인관을 딱 구경을 딱 갔는데, 저희는 무슨 어디 그 창고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 몰아놓은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왜 고민을 좀 많이 했냐면, CES를 그럼 나는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기업 입장에서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이번을 끝으로 뭐 당분간 좀 있다가 뭐 할 거냐, 이런 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다른 선배 기업들 중에 단독관을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자기가 단독으로 이제 하는 그런 기업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와야 되고, 한 번 딱 끄는 순간 여기 2번 다시 못 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한 번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 노출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결국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나오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할 거면 끝까지 해라, 아니면 말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좀 시기인데, 제가 처음에는 유레카 파크 갔을 때는 그럼 나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LVCC를 가니까 단독관이 가고 싶어졌어요. 1억을 드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는 분명히 그 앞에 그 이정표를 만드는 어떤 그런 매개체들은 분명히 존재해야겠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만약에 나간다면 엄청난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제가 사실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기 유레카 파크랑 LVCC랑 좀 멀어져 있잖아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지원 사업을 해서 보통 대다수가 가면 저 유레카 파크를 들어갑니다. 스타트업들은 보통 다 들어가죠. 두 번째 날인가? 이렇게 길을 딱 지나가는데, 막 지나가면서 다들 한국 간 기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이럴 거면 코엑스에서 하지. 뭐하러 여기서 해? 막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야, 그래도 미국에서 하니까 외국인이 오는 거지, 코엑스면 오겠니? 막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나마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편이 있는 반면, 되게 부정적으로 그냥, 왜냐면 그 부스비가 비싸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은 조각조각 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거기다가 다 때려 넣잖아요. 그러면 사실 노출도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랄까, 이제 팬시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면 눈에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시각이 나는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이제 포인트를 좀 찾아서 만약에 하는 거는 좀 되게 좋은데, 막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는, 그냥 지원 사업이니까 하는 거, 막연하게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박람회에 좀 먹히는 게 어떤 거냐면, 명함을 많이 받으면 이제 좀 성과 위주의 박람회를 간다면
명함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카드를 그럼 어떻게 받을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기업들이 좀 해가면서 전시에 들어가는 게 좋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우리 거 좋아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시각적인 임팩트를 좀 주는 게 부스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부적으로 전시회를 들어간다면 우리가 좀 디테일링하게 좀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저희는 소변 분석기지만 영상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뭐 저희는 의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의 무거움을 떠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저거 뭐야? 하는 정도의 그냥 그런 브랜딩을 전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불특정 다수가 엄청나게 많은 길들을 지나가고 뭐 찾아오는 사람들도 좀 더 훨씬 팬시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박람회를 참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준비들을 사실 1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혁신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런 부스들이 개별 부스가 존재를 하고요. 저렇게 QR을 찍으면 이제 저희는 찾아올 수 있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내년에 이제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을 받아야겠지만, 뭐 이제 올해는 저렇게 받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부스 이벤트 해서 뭐 이제 아이디 카드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 이제 사은품 같은 것도 이제 저희는 그 스티키 노츠라고 해서 그 포스트잇 같은 거를 좀 나눠줬어요. 명함 타입으로 해서 저희 박스 디자인 비슷하게 해서 좀 이제 좀 미니어처로 뭐 이러면서 좀 이런 것들로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 전시에 이제 그 어떤 이런 참관객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오거나 아니면 저희를 타겟팅해서 오는 다른 회사들이랑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 저희는 사실 그 전에 이제 글로벌 베이스로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미리 많이 준비를 해놓고 갔었는데, 제가 조금 팁을 하나 뭐 이제 드리자면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람들이랑 좀 더 깊은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들 현황에 맞는 어떤 인허가나 규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야 대화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도 할랄을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니네 할랄 준비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뭐야? 이러면 그냥 가요. 근데 할랄 알지? 근데 그거 되게 오래 걸리잖아. 우리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니네 조금만 같이 하면 우리 같이 뭐 잘할 이렇게 되면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왔을 때 원하는 건 자기들 시장에 데리고 갈 때 빠른 그 규제 사항들, 인허가 막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저런 거를 알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이어지면은 길게 얘기를 하고 진짜 투자 시인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의 대화를 하고, 저게 안 되면 거기서 그냥 가는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람 전시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꼭 자기 아이템에 관련돼 있는 인허가 사항이라던가 여러 가지 국가들을 타겟팅했을 때 그 국가에 맞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인지를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좀 디테일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고 그의 피드백도 훨씬 더 빨리 온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시에 참가하면서 느낀 건데, 그 기업이 ODA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너무 좋아해요. 네. 글로벌 회사들이 어떻게 좋아하냐면, 니네 다른 나라랑 뭐 하는 거 있어?를 물어봐요. 여기 미국 온 거 말고 니네 다른 나라랑 뭘 하니? 근데 뭐 우리 어디도 수출했고 어디랑도 뭐 얘기 중이야. 이거보다 우리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이런 ODA 사업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몽골이랑 ODA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몽골에 진출하고 있고, 이제 몽골의 뭐 국립병원이라던가, 뭐 국립의과대학이라던가, 국립대학교랑 우리 MOU에서 이게 공동 연구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너무 좋대요. 니네가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미리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랑도 가능하겠지. 이거를 염두에 두니까 자기들이랑 뭔가 비즈니스적인 어떤, 빌드업을 해가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전시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좀 더 많은 성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뭐 저도 뭐 짧은 경험이긴 했지만 생각했던 거, 예상했던 것만큼 계획대로 좀 잘 된 것 같고, 그 계획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준비했던 대로. 그래서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뭐 간략하게나마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CES 이제 2025 때 준비하셔가지고, 또는 뭐 MWC
같은 거 준비하실 때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전시회나 뭐 이런 박람회는 참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짧은 생각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동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발제 어떻게 들으셨는지에 대한 소개를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에너지 하베스팅 통해서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솔루션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병현 대표님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왔는데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트윈의 전략기획실을 맡고 있는 김혁이고요. 그 앞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발제자분께서 CES에 대한 A부터 Z까지 총 망라하는 팁들을 다 전수해 주셔서 너무 인상 깊게 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수 배운다는 입장으로 이 오늘 오피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고요. 자동차라든지 모빌리티 관련 취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 2024 CES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서 좀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면서 뭐 장단점이라든지 지금의 한국 기업의 상황들을 좀 이제 뭐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뭐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도 많이 내보냈었고, 특히 이번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이동욱 대표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2023년 또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고 2023년 CS 수상하셨을 때 과정, 에피소드, 성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시는지 뭐 두루두루 여쭙고 싶네요. 처음 상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런 표현이 좀 그래 붕 떠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좀 재미났던 게 첫째 날 아까 말씀하셨는데 쇼케이스에 혁신상 받은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홀을 돌지 않고 무조건 거기 가서 수상자들을 보고서 자기가 관련이 있다 싶으면 첫날 오전 11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깃발 들고 한 20명 정도 모르고 왔는데 외국 사람들이 설명해 줄 수 있냐고 설명만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어디 왔다 이런 얘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펼쳐보니까 로레알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뭐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로레알에서 왔다고 로레알 로레알이 어딘데요? 그랬더니 이승이 로레알도 모르냐고. 내가 로레알을 어떻게 아냐고. 프랑스 제1기업이다. 그게 뭐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화장품 만드는 데. 화장품 만드는 데 왜 우리한테 왔지?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샵에서 쓰는 그 샤워기 수전을 워터세이버라고 그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 거랑 콜라보를 하려고 왔더라고요. 2번을 왔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프랑스 파리에 저희 누군 가 있고 지금 기간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계기를 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고 뭐 그 상 받았던 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돌아왔는데 이거 뭐지? 이 사람 누구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갖고 사진 찍으면 매치하고 이런 작업도 엄청 걸리더라고요. 올해는 링크드인을 좀 보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동안 링크드인 관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링크드인을 따면 그분이 가고 나면 사진을 일단 찍고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링크드인 1촌이 딱 되면 바로 사진 찍은 거 올리고 고맙다 방문해줘서 그럼 남아요 그게. 그럼 명함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대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작년에 이제 그렇게 테스트 해본 분들이 계속 네트워킹 하다가 이번에 또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또 어떻게 뭐가 변화됐는지 보고 조금 큰 기업들이죠. 이런 것도 또 개발을 했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네트워크가 되고 링크드인에 있던 분들하고 비정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 그 끈을 안 놓으려고 뭐 추석이면은 우리나라 추석이다. 뭐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 뭐 겨울 뭐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너네 나라 이런 거 있던데 괜찮니? 그냥 답이 오든 안 오든 보내면 처음에는 이거 뭐야 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좀 친해졌어. 그래서 뭐 도와주겠다. 근데 그 친구들도 링크드인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다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상을 이제 수상을 못했는데 좀 실망을 하지 않았던 게 결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에디슨 어워드라고 그 작년이죠. 저희가 지원을 했고 처음 출전에 금상을 받았거든요. 저희 글로벌 진출하려고 6월달부터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영어 IR 피칭 준비 엄청나게 하고 또 미국에 있는 대학도 다니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 이제 들어가 봤죠. 그들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VC들은 CS 뭐 인정을 안 해요. 그 내면 다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니네 CS 받았어?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게 제 경험이고요. 지금 저희 시리즈가 그 CS 2024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또 다른 시리즈를 8달까지 역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월달에 해야 되면 영상도 찍어야 되고 모금 나와야 되고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는 갔다 와서 그 작업을 슬슬 준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새롭지는 않더라도 그게 시간을 놓치더라도 같은 물건이라도 어차피 CS 트로피는 더 가져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네트워크들이 또 오거든요. 그들이 오면 좋은 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권자들이 오니까 대부분 다 CEO, 다이렉터 이런 분들이 오니까 이야기가 좀 빠르더라고요. 좋은 성과,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잘 활용하시면서 네트워크도 확장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시드, 여러 가지 시상, 수상 이런 것도 확장해 가시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제 주변에 CS를 정말 많이 가셨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동네가 다들 가시는 시즌이고 네트워크가 그런데 가장 행복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신났어요. 진짜로 최고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신 기자분이셨고 예,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자로서 또 보시는 시선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뭐 기자로서 그러니까 정보 제공으로서 최대한 독자에게 쉽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규모도 올해가 상당히 되게 컸고요. 이번 CS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 이제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대주제였는데요. 그만큼 누구 하나 특정 짓는 카테고리에서 바라보지 않고 모두가 쉽게 기술을 터득하자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만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많이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또 많이들 뭐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AI가 대주제였고 그 대주제 AI 안에서 서로의 연결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한번 놓고 보죠. 세탁기, TV, 뭐 핸드폰 각각의 자기네 물건들이 연결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이번 2024 CE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세탁기가 테슬라의 이제 차 안에서 인포테인먼트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주제의 연결성을 다 같이 묶어놓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왔죠. 정의선 회장도 왔고 최태원 SK 회장도 왔고, 특히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지멘스 회장의 기조연설을 직접 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SK 부스로 넘어가서 최태원 회장이랑 또 다른 연결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CES에서 너무 수천 개의 기업들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한 3일 내지. 그래서 되게 핵심 기업들만 그래도 보는데 그중에서 지금의 트렌드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개인적으로는 기조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퀄컴이라든지 앞서 말한 지멘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HD 현대 정기선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전체적인 이 큰 회사들 지금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를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값진 기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가치가 있고,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뭐 IFA라든지 이제 유럽의 같은 뭐 전 통신 박람회라든지 굉장히 유세 좋은 박람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ES가 뭐 세계 최대 가전 쇼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그냥 한국인의 잔치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많은데 저는 살짝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만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혁신적인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게 또 한국입니다. 네. 그거를 또 보고 세계 시장에서는 눈여겨보고 있고 그 박람회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기업을 이끌고 있는 5대 기업이라든지 큰 회사들 자체가 먼저 적극적으로 회장단이 총출동을 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가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CES는 충분히 여러 번 도전해 볼 만한 좋은 박람회이지 않을까 큰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네.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기도 강연이라서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미래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가시는 분들이 뭐 왔다 갔다 무전기 하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님들이 인사이트를 꼭 키노트 강연에서 받으시는 거는 그 어느 것보다 더 값지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원 사업으로 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여기는 가실 수 있죠. 스타트업 대표는 그런 인사이트를 핸드폰으로 봐야 돼요. 그 부스에 앉아서 그 CES 그 라이브 하거든요. 그 아까 링크드인 많이 하신다 하셨죠. 링크드인도 엄청 그 CES도 링크드인이 되게 진심이에요. 그날 있었던 걸 막 라이브로 한단 말이죠. 그럼 부스에 앉아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고 있나 막 이러면서 막. 뭔가 지원 사업의 코스가 바뀌어야 된다는 아젠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명실상부 트윈이는 대전이 나온 글로벌 스타 기업임을 누구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CS 2, 3년 계속 열심히 다니시다가 올해 안 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외에도 뭐 베트남, 일본, 독일, 미국 많은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 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좀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CS를 대하시는 입장이 어떠신지 그 이후에 또 어떤 노력을 하시면서 해외 진출을 꿈꾸고 계시는지 네,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 2년, 3년 연속으로 이제 CES를 나가다가 올해는 이제 참여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전시회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이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 좀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인즉슨 저희가 이제 회사를 초기에 설립을 하고 이 트윈이라는 기업을 알리고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CES만큼 좋은 전시회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초반에 나가고 저희 회사를 알리고 저희 제품을 이제 선보이고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이목을 받고 주목을 끌었는데요. 근데 이제 링크드인이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맺어진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 때, 야, 그래서 너네 지금 물리센터나 공장에 들어가 있어. 우리 빨리 쓰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해? 인증은? 이렇게 이 로봇은 결국에는 인건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들에게 눈앞에 보이고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면 흥미가 전만큼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실제 로봇이 안정화가 되어 있고 국내에 탄탄한 레퍼런스를 쌓아놓지 않으면 사실상 그냥 단순히 이제 로봇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고 실제 우리 제품에 대한 전시를 하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못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CES는 특정 산업 영역을 타겟으로 한 전시회가 아니고 그냥 미래 신기술, 그리고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공유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업력이 약 8년 정도 되어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 트윈이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가장 큰 계기였고요. 이후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미국의 모덱스라는 물류산업 전문 전시회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타깃하는 자율주행 로봇은 물류센터에 이제 인건비를 절감을 하기 위한 오토피킹 로봇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저희가 출시를 진행을 하였고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우리의 고객과 클라이언트와 접점이 있는 물류센터 혹은 뭐 물류산업 체인에 해당하는 전시회에 타겟하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였고요. 그게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열릴 그 모덱스라는 물류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뭔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트윈이는 이제 앞으로 국내 레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쌓아가고 있고 해외 시장 진출도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저희 로봇을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데 이제 CES나 이렇게 불특정한 그 기술 트렌드를 추종하는 전시회가 아닌 저희 고객이 직접적으로 그 참여하는 물류 전시회와 같은
산업 영역에 특화된 전시회에 참여하겠다고 좀 결심을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요번 올해 CES 참여는 저희가 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렇게 또 대표님들께서 소개해주고 공유해주시는 그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구체적으로 실전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그게 네. 결국엔 미국 모덱스라는 걸로 해서 더 크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는 걸로 지켜보겠습니다. 1월만 되면은 모든 과학기술계 분들이 CES에서 네트워크 모임을 합니다. 거기서 다 만나신다는 얘기고요. 국회의원분들이나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이렇게 훈시를 위한 공간으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보여주기식 전시 행사로서도 또 약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코엑스에서 하지 뭐 할러 이런 말이 좀 있었잖아요. 아쉬움은 우리가 조금 한계를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서로 이제 겪는 과정들인데 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 기관 따로, 이 기관 따로, 이 기관 따로 기관마다 다들 다르고 그 기관들에서 그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성과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돈 투자를 했고 이렇게 했어요 라는 부분이 다 정량적인 부분이나 정성적인 부분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제가 느낀 뭐 프랑스관이라든가 아니면 일본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제트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거의 전폭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그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소해 주고 그러니까 뭔가 일원화되고 딱 밀어주는 모습 되게 좋았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유레카 가면 프랑스만 추억이잖아요. 자리도 뭐 일단 좋기도 하지만 특히 감성적인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믹싱을 해놨더니 공교롭게 또 2023년도하고 올해하고 부스 위치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일본관도 그렇고 거의 그 나라가 들어가는 부수관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내년에 또 우리나라는 그쪽에 있을 거거든요. 좀 뭔가 좀 분산된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일원화된 느낌이라면 개인적인 바람이죠. 바람인데 코트라든 어디든 주간에서 나오는 분들이 사전에 조금 맞추는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더라고요. 코트라도 다른 관들도 그렇고 바로 앞에 있는 카이스트도 그렇고 뭔가 조금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해서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로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인사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 내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관하는 데서 어렵지 않잖아요. 뭐 예산을 나누자는 것도 아닐 터이고 같이 들어가니까 거기 주관하는 분들 좀 모여서 사전에 그러니까 어차피 코리아 팀 파이팅 아니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 기세를 좀 몰아주면 좋을 텐데 좀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저희도 간 기관들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통합된 부서라든가 이런 게 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때 거기서 조금 더 일원화해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관심도 이목도 좀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부분 말이 좀 길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한국 전체 기업을 아우르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 불편한 점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뭔가의 역할을 담당하신 전담 조직은 아닐지언정 전담 인력이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건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쉬운 점 있으실까요? 비슷한 일단 맥락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레카가는 이제 한국인의 닭장 같은 아까도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답장 너무 슬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면은 코엑스보다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천장 뜯어서 여기 부스 딱 하면 딱 거의 유레카관입니다. 간격이 되게 좁더라고요. 네, 간격도 이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유레카 파크에서 딱 들어가서 입구에 딱 들어가면 뭐 네덜란드, 뭐 폴란드, 뭐 프랑스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의 시야각에 들어와 있는 좋은 자리들은 일단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라운드 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약간 그 노른자는 있고 우리 흰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푸드코트도 있고 쓰레기통도 옆에 있고 화장실도 가까이 있고 막 이런 데 근처에 이제 한국 부스들이 있단 말이죠. 그나마 이번에 창진원 K-스타트업 그 라인은 그나마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이건 사업 못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사실 문제냐면 이제 이게 누구의 쇼냐가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과연 이 CES에 들어가는 게 지자체, 단체, 그들의 행사인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스타트업의 행사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됩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과연 진짜로 이게 스타트업을 위한 거야 아니면 지자체의 성과를 위한 거야 뭐 이제 이런 거로 본다면 좀 더 이게 포커스가 스타트업에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처녀 출천이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혁신상을 처음에 신청하는 것부터 뭐 얼리버드는 더 싸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게 팁인 거잖아요. 더 좀 빨리 준비를 해서 잘 해서 빨리 신청하면 남들 90만 원, 100만 원 내고 신청할 때 우리는 70만 원 내고 신청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팁들을 알려줄 수 있는 좀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이 이런 행사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이 지자체에서 또 이 맡겨주는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이렇게 탄탄하게 안정되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들을 다 이제 아우르는가. 사실 이런 것도 좀 한 번쯤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나 단체라면 한 번쯤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거기 가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빠른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그런 퍼포먼스를 내게끔 도와주는 어떤 그런 헬퍼들을 정확하게 잘 판별해서 골라줘야 결국 스타트업한테는 좋은 지원 사업이 될 거잖아요. 어차피 그게 지원 사업이라면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그리고 아까 또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다 같이 한국 사람들이 서로 접하기 좀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CES 그리고 좀 아쉬운 점 개선해야 될 점을 놓고 보면 일단 이 CES라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박람회 성격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LVCC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라고 굉장히 큰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레카 파크라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건 쉽게 생각하면 삼성동 코엑스에 관이 하나 있고 강 건너서 남산 하얏트 호텔 지하에 뭐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면 택시 타고 뭐 이동하든지 걸어서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리적 조건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심지어 그 유레카 파크 안에는 말씀하신 뭐 닭장이라는 표현 저 되게 좀 슬펐는데 진짜 간격이 좁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다 참가를 하겠습니까? 네, 되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뭐 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좀 더 지자체 위에 상급 기관에서 하나의 그런 툴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뭐 경쟁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3일만큼은 같이 최대한 사람들 바이어 끌어들이고 해서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 다 똑같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척을 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정보 교류를 하면 했지 그거에 하나의 그 테두리 툴을 만들어 주는 게 그나마 그 닭장 같은 유레카 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게 힘들어서 LVCC 돈 많이 주고 갈래. 그것도 생각을 저도 안 해본 건 아닌데 거기서는 또 리스크가 뭐냐면 앞단에 너무 대기업들의 맞아. 부스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커요. 그러니까 딱 거기만 보고 그 다음 블록을 가지 않고 바로 다음 블록 가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번 저도 CES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여긴 다 이제 대표님들이시지만 저는 이제 기자 입장으로서 좀 더 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자체, 장들, 그다음에 뭐 정재계 그냥 와서 난 이 사람이 왜 와서 여기서 뭘 보려나? 뭐 수행원 30년 끌고 이거 다 세금 예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타트업 분들 정말 목숨 걸고 하루하루 일하시고 거기서 혁신상을 받아서 그걸로 또 넥스트 스텝을 밟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뭐 자금 지원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넘어서 왜냐면 너무 좋은 선례가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일본, 그다음에 뭐 프랑스라든지 터키라든지 그들의 해외 사례를 분명히 참고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CES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거고 이제 하나하나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죠. 네. 저도 이제 올해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작년이나 이렇게 비추어 보면 사실상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모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이제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지만 막상 가면 진짜 어린아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상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고요. 같이 이제 한국에서 온 걸 다 익히 알고 있지만 다들 이제 피곤하고 맞아.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트리거를 확 열어주지 않는 이상 또 먼저 다가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상 동일한 말인 것 같은데 지자체나 여러 기관, 정부에서 그냥 화합의 장만 열어주고 뒤에 좀 빠져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메시지 형식으로 한마디씩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싶은데 해외 진출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발제하셨으니까. 사실 해외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작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과제를 하면서 니네 글로벌 진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다들 얘기하죠. 공식처럼. 나 미국 브런치 하고, 언제 얼마 매출할 거고, 언제 어디 갈 거고. 이게 이제 아무런 근거 없는, 그냥 일단 갈 거. 나 잘 되면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근거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는 원래 내수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원래 사업을 시작했다고 제가 앞에 소개도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라고 딱 들어갔을 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세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짜 내가 뾰족하게 진짜 당장 그냥 내가 주머니에 500원 있는데 뭐 100만 원짜리 뭘 살 수는 없잖아요. 500원짜리 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글로벌 진출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당장 할 수 있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진짜로 그게 만약에 개발도상국이다. 그럼 진짜 ODA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로 글로벌에 맞는 조그만 거라도 하는 게, 행위라도 하는 게 중요하지 막연한 꿈을 꾸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동부하고 서부하고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동부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약간 퍼포먼스 이런 거 증명된 것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부 쪽, 캘리포니아, LA 쪽은 네트워킹,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르다 그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들의 언어들, 와, 쿨, 아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걸 들으면 저도 그랬지만, 오, 정말 인정받는다. No. 그냥 예의상 했던 거죠.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너 잠깐만 기다려봐. 내 친구 데리고 올게. 야, 이거 이런 거 있어. 봐봐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도 다른 VC 소개받았거든요. 야, 네 이런 거였어? 잠깐만 있어. 내가 이거에 관심 있는 만한 친구를 소개시켜줄게. 이게 그들만의 언어였었어요. 그들의 문화도 이해를 못하고 언어의 제시어도 모르면서 뭘 시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문화가 다르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더 빨리 좀 가지 않을까. 제 짧은 경험에서 오는. 저희가 다양한 전시회에 대해 참가를 하면서 현지의 기업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고 영상을 보고 너무 혁신적인데 국내 레퍼런스 딱 3개만 확보하고 영상을 보내줘. 그것만 보여주면 우리 뭐 더 검토도 안 하고 도입을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코앞에 있는 국내 시장부터 여기에 있는 물류센터부터 우리 로봇이 성공적으로 도입을 하고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확보를 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태평양까지도 잘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배경에는 각 국가에 대한 이제 문화적인 차이의 이해와 그런 규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저희가 한국 다음으로 겨냥하는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인데, 그래서 올해 24년도 9월에 미국 인증까지 수출된 예정이고, 그 상단에는 대기업들이 실제 우리 로봇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팔로 개척을 해줄 수 있는 선구자로 좀 도와주고 있고요. 가장 큰 2가지, 인증과 팔로 개척,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에서부터 차츰차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노력의 결과가 곧 머지않아서 미국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숲길을 막 걸어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뭐 나무 덩쿨이나 뭐 가시가 있는 장미라든지 그런 거에 상처를 입는다면 국민은 숲 자체를 못 들어가요. 각 박람회의 성격을 잘 맞춰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내다보고 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거나 청사진을 펼친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보다 좀 작은 기업들의 강점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이거를 설득시키는 파워가 더 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분히 막 뭐 무조건 해외 진출 아니면 막 너무 큰 비전이라기보다는 지금 2024년 이 현 시점에서 내가 1, 2년 뒤에 어떻게까지를 바라보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분들에게 제3자, 4자의 여러 가지 뭐 바이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정도는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결국엔 글로벌한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은 외국인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룰 건데요. 오늘 멀리서 오시고 해외에서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정리해서 또 멋진 콘텐츠로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